안녕하세요. 오또행이에요.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얼마 전에 제가 쇼츠로 짧게 인사드렸었는데요. 제주 4.3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4월 1일 서점에 오랜만에 들러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구매했다. 재미있게 읽고 있다라고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 작품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음미하며 읽고 싶었지만 거의 4일 만에 완독하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촬영 버튼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가지고 책 수다를 떨어볼 건데요. 사실 촬영 버튼을 누르기는 했지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사실 막막하긴 합니다. 아니 대체 무슨 소리지?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저의 이 막막함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3만 명의 희생자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3만 명 이상이겠죠. 그분들과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합친다면 정말 수없이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한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일어났던 아픔과 고통, 견딜 수 없는 그런 슬픔 같은 것을 어떤 단어로, 어떤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담을 수 있을지가 참 어렵고요. 사실 제가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는 데 있어서 혹시나 그분들께 누가 되거나 해가 되거나 상처가 되진 않을지 참 염려가 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한국 사람이라면 꼭 읽어봐야 하는 책이라고 강력 추천드리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은 줄거리나 어떤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이나 작품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 소재들 이런 것들은 이야기는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감정과 여운 등을 중심으로 나눔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강 작가님을 떠올리면 저는 겨울바다가 떠오릅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그 모래사장에 아무도 없는 겨울바다, 새 한 마리 날아다니지 않는 정말 추디 추운 그런 겨울바다인데 바람은 정말 세차서 파도가 진짜 크게 팡팡 치는 그런 겨울바다가 생각이 납니다. 아무도 없이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이지만 이 파도의 물살, 파도의 이 세기, 파도의 이 파장은 너무나도 세서 이렇게 거대한 바위를 계속 이렇게 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고요. 그렇게 센 파도가 계속해서 바위를 치다 보면 아무리 큰 바위라 하더라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깎이고 모양이 변형이 될 텐데요. 그런 겨울바다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작별하지 않는다 이 작품이 그런 분위기를 최절정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채식주의자나 희인이라는 그 작품도 고요한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작품은 고요 속의 파도, 정적인 외침, 약간 침묵 속의 진동? 이러한 수식어가 어울리는 최절정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나열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나의 죽음, 그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죽어야만 하는 그리고 내 아기, 내 몸보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내 아이와 헤어져야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외치는 그런 외침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지 않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큰 행동으로 큰 목소리로 담겨져 있지 않지만 그것이 다 들리는 것처럼 이 안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도 말씀드리면서 뭔가 울컥함이 올라오는데요. 아, 진짜 가늠할 수가 없죠. 지금 정말 오늘 하루도 삼시세끼 정말 편안하게 먹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너무나도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하루를 잘 살아내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유 없이 끌려가고 이유 없이 줄을 세우고 이유 없이 총살하고 이유 없이 가족과 떨어지고 이유 없이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끌려가서 노동을 하다가 이유 없이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되지 않고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상상이 되지를 않는데요. 그들의 외침, 그들의 아픔이 이 얇은 종이 안에, 이 작은 활자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일이 있었다. 뭐뭐뭐 씨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역사적 사건, 비극적 참혹함을 모든 것을 다 담아내서 이렇게 슬퍼하세요, 알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정말 조용하고 차분하고 고요하게 다른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주 조금씩 이만큼의 파편, 진짜 이만큼 전체 속에서 아주 조금 이 새끼손톱만한 파편만 조금씩 조금씩 보여줄 뿐인데 그들의 외침이 바로 우리의 귀, 제 귀 옆에서 외치는 것처럼 강렬하게 다가오는 작품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겨울바다에서 세차게 치는 파도처럼 그 소리가 쾅쾅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이게 물론 슬픈 일인 건 알고 있지만 제 스스로가 슬프다는 걸 인지를 하지 못하면서 읽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도중에 눈물이 또르르르 또르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때 또 느꼈죠. 한강 작가님의 위대한 필력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지. 라고 또 새삼 깨달았는데요. 슬픔을 주입시키는 듯한 작품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작품들을 읽다 보면 책장을 넘기면서도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고 책장을 다 덮고 나서도 뭔가 슬픈 이야기를 막 쥐어짜듯이 한 것 같은데 나는 뭐 그렇게 슬프지가 않고 뭔가 불편하다, 불쾌하다라는 느낌까지 드는 작품도 꽤 있는데 이 작품은 오히려 슬픔을 슬퍼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담담하게, 덤덤하게 이렇게 써내려 가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진짜 담담하게 툭툭 던지는 그런 슬픔이 더 슬프고 더 무거운 거. 이 작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슬픔을 덜어내고 작가님께서 정말 잘 정화된, 잘 정리된 어투로 이렇게 어휘로 써내려 주셨는데 그것이 더 슬프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도 이 작품을 읽으시면 어느샌가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작별하지 않는다인데 아무래도 딱 느껴지시죠? 작별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제주 4.3 사건, 어느 누군가는 그 사건을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아주 오랫동안 잘 숨겨두고 왔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제주 공항의 땅 밑에, 그리고 제주 섬 곳곳의 땅 밑에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또 묻혀있는 그 유골들처럼 차마 다 꺼내지 못한, 앞으로도 꺼내지 못할 수도 있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릴 흔적도 없이 묻혀버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런 것들과 작별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작가님의 마음이 느껴졌고요. 저 또한 작별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절로 책임감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제주 4.3 사건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그 사건을 매년 4월이면, 그리고 더 자주면 좋겠지만 매년 4월이면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그 알고 기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야기를 자꾸만 들춰내고 그 이야기를 자꾸만 끄집어내서 우리가 더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조금 저는 더 느껴졌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한강 작가님께서도 이 작품을 집필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죽음이라는 소재를 다룬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전에도 몇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코코라는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든요. 그 코코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설정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을 때 그 존재를 기억하는 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 존재들이 저 먼 천국과 같은 공간에서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는 설정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존재를 잊어버리면, 기억하지 않으면 그 존재는 그 천국과 같은 공간에서 샥 하고 사라져 버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하자. 오랫동안 우리가 사랑했던 그 누군가,
저 먼 곳으로 먼저 간 그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억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가진 애니메이션인데 요것도 읽을 때에 그 애니메이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주 4.3 사건 때 희생되신 그 3만 명이라고 추정되는 그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성함을 우리가 일일이 다 언급하며 모든 걸 찾아낼 수 없고 다 찾아낸다고 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지만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또 나누고 그 이야기를 퍼뜨리고 그리고 그 기억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지다 보면 저 먼 곳에서 이곳에서 다 펼치지 못한 꿈들을 펼치시면서 이곳에서 다 끄집어내지 못한 그분들의 행복을 다 끄집어내면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으실까, 조금이나마 웃음을 지으시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지금 좀 울컥하는데요. 굉장한 F 성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이 작품을 읽으시면 그러한 바람이 강해지실 거예요. 채 다 꿈을 펼치지도 입을 뻥끗해서 엄마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아이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그런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강 작가님께서는 그 사건을 정말 자세하게 조사를 꼼꼼히 하시면서 그분들의 아픔 한가운데로 관통하시면서 이 작품을 저희에게 주셨잖아요. 얼마나 그 무게가 컸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역사적 사건을 아름다운 글과 아름다운 문장, 아름다운 구성으로 남겨주신 한강 작가님께 절로 감사함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작품을 읽었을 때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마음을 흔들리게 하거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그런 작품들은 꽤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작품은 진짜 손에 꼽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되게 인생책이라고 부를 것 같은데요. 이 책이 저의 인생책 중에 하나로 꼽힐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린 것은 기본이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막 분노로 차오르고, 이런 건 또 기본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의 몸을 움직이게 만든 책인데요. 아직은 실행하진 않았지만 이번 주말에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주도를 찾아가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가올 5월 5.18을 또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일 빌딩과 5.18 기념관을 찾아서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내어서 꼭 들를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면 다가오는 5월에는 조금 더 조금이나마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그 사건을 기억하며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온다도 5월 초쯤에 한번 다시 꺼내서 읽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제주도 여행을 갈 일이 생긴다면 4.3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꼭 여행지 루트에 꼭 넣어볼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몸을 움직이고 행동을 바꾸는 책이라니 정말 정말 꼭 읽어보셔야겠죠. 마지막 작가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누군가 다음에 무엇을 쓸 것이냐고 물었을 때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던 것을 기억한다. 지금의 내 마음도 같다.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 라고 작가의 말에 써져 있는데요. 한강 작가님께서는 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 사랑, 인간이라면 응당 품어야 하는 사랑이라는 행위, 그것은 방금 제가 나눴던 것처럼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 기억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리고 그런 사건을 일으켰던 주체가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일,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도 그런 일을, 그런 비슷한 일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일, 그것이 인간이라면 응당 지녀야 하는 사랑의 행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사랑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이 이 작품을 읽으시면 저절로 들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감정적으로 폭발하듯이 뭔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가지고
듣는 여러분께서 조금 부담이 되셨을 것 같아서 염려스럽기도 한데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같은 결의 마음으로 작가님께서도 이 작품을 쓰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누군가는 나누어야 하고 누군가는 알려야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면 좋겠고요. 제주 4.3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누어야 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다운 사랑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나누면서 열심히 알면서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도 다른 책을 가져올 수도 있긴 하지만 아마도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존재의 3가지 거짓말이라는 작품을 들고 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 책을 가지고 지정 독서 모임을 하거든요. 지금은 3부 중에서 일부를 읽은 상태이고요. 하지만 또 다른 책을 중간에 읽게 된다면, 다른 책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또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 다음 영상에도 또 놀러와 주시고 같이 책수다를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저의 부족한 책수다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어보셨다면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시야를 트이게 만드는,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진 않으셨지만 한강 작가님의 다른 작품에 대해서 나누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또 편하게 나눠주시면 서로가 서로를 또 성장시키는 좋은 소통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